사실 늙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젊음은 아름답지만 황혼은 더더욱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속된 말로 구랍니다. 인생 60이 되면요 이미 내리막길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저는 유튜버로서 22만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요. 직장 생활을 끝내고 난 이후에 책 쓰고 강의하고 유튜브하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노후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책을 여러 권을 쓰는데 특히 은퇴 경쟁력을 갖춰라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노후에 어떻게 은퇴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 우리가 재직 경쟁력, 직장 생활할 때의 경쟁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퇴하는 사람에게는 은퇴 경쟁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은퇴 경쟁력을 갖춰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은퇴 경쟁력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은퇴 경쟁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으로 봐도 수십 권의 책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은퇴 경쟁력을 대개 7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은퇴하는 사람으로서 꿈을 가지고 있느냐.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는 경쟁력이 차이가 나죠. 꿈이 없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을 꼽지 않을 수가 없죠. 건강하냐 아니냐.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은퇴 경쟁력이 있죠.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은퇴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은 과연 어떤지에 따라서 나는 은퇴 경쟁력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 돈 문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건강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연금 계획 같은 걸 제대로 세워가지고 먹고 살 준비를 해놨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소일거리가 있느냐 취미거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은퇴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60살에 은퇴했는데 100살까지 사신다고 하면은 40년을 그냥 놀면서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소일거리라고 해서 꼭 소득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취미거리가 있느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역시 은퇴 경쟁력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친구 관계가 어떠냐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퇴직한 다음에 취직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친구 소개로 됩니다. 지인의 소개로 됩니다. 다시 취업 시험을 봐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친구가 다리를 건너줘 가지고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친구로서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 아니냐가 은퇴 경쟁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경쟁력 하나를 꼽으라면은 부부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좋냐 안 좋냐 하는 것은 은퇴 경쟁력 중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부관계가 나쁘면요 모든 일이 비틀어집니다. 부부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은퇴 경쟁력이 그만큼 좋은 겁니다. 부부가 무엇이든지 응원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힘이 솟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은퇴 경쟁력인데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재 경쟁 입니다. 존재 경쟁력은 뭐냐면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무엇으로 존재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격 있게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품격이 전혀 없다면은 재취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품격이 있으면은 재취업하는데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존재하는 사람이냐 따라서 이것이 또 은퇴 경쟁력이 됩니다. 이 7가지를 은퇴 경쟁력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늙을수록 황혼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상당한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늙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젊음은 아름답지만 황혼은 더더욱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속된 말로 구랍니다. 황혼이 아름답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황혼이 어떻게 보면 예술작품이라고도 하죠. 젊은 날로부터 잘 가꾸어진 황혼은 역시 예술작품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황혼에는 지혜가 발휘되어야 됩니다. 황혼의 지혜가 발휘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지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꿈이 있느냐 없느냐. 황혼이 됐을 때 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황혼의 지혜가 잘 발휘되는 그런 황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
그래서 황혼의 지혜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7가지 착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황혼의 지혜를 헛되게 하는 착각, 그 착각이 7가지인데, 첫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죠. 나이의 무게라고 하는 게 무거운 겁니다.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은 젊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지, 저보고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차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60부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황혼의 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황혼의 지혜를 발휘하려면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인생 60이 되면요, 이미 내리막길입니다. 저 자신도 젊은 날에 인생 60부터라고 하는 말에 쏘가가지고 인생 60부터 화려한 날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인생 60이 되면요, 내리막길이고 그때부터는 큰 꿈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인생 60부터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고, 그 착각에 빠지지 말고 황혼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황혼의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은 늙어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늙어서도 끝까지 일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늙어서 일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가급적이면요, 젊은 날에 준비 많이 해가지고 일찍 은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돈 벌어서 준비해놓고 은퇴를 하는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그 파이어족이 되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일찌감치 고령화 시대이니까 늙어서까지도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늙어서는 노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노셔야죠. 인생을 즐기셔야죠. 네 번째는요, 100세 시대니까 40년 더 살 줄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9988이라는 말 많이 쓰죠. 실제로 99세까지 88하는 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99세까지 88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구호일 뿐이지 그런 사람은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니까 40년 더 살 줄 알고 준비를 게을리한다고 하면은 황혼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황혼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기는 그래도 멋있게 늙을 줄 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늙어가면요, 독인 객인입니다. 거기서 거깁니다. 물론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찾아오게끔 돼 있습니다. 따라서 늙는다는 것,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혜를 발휘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젊게 자기를 관리하실 것인지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막연히 무슨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간 큰일 납니다. 이것은 황혼의 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노후라고 하는 것은 멋있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멋진 노후는 멋진 젊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젊은 날로부터 황혼의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나만은 예외일 줄 안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같다는 것. 바로 앞에 걸어가고 있는 어르신의 뒷모습이 나의 뒷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변을 볼 때,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실 때, 버스 안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보게 되는 나이 든 사람들을 봤을 때 그분들에게 말이죠, 아, 참 흉하게 늙었다 이렇게 흉보실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황혼의 지혜가 발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황혼의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을 들여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어떤 공을 들여야 될까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황혼의 지혜를 발휘해야 될 여러 가지입니다만,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5가지로 5계명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만든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황혼의 지혜의 1은 일부러라도 자주 웃을 것. 나이 들어서 웃는 것은 참으로 멋있습니다. 허허대고 웃으세요. 자주 웃어달라는 겁니다. 2. 이웃과 잘 지낼 것. 이웃하고 잘 지내십시오. 친구하고 잘 지내십시오. 친구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5사람 정도의 친한 친구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웃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그들하고 어울려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훗날에 노후가 돼서 가장 행복하고 관계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학벌이라든가 돈 많은 것하고 관계없이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즉 이웃하고 잘 지내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노후에는요 꿈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70, 80 됐는데 꿈이 뭐예요 하고 물어본다면 꿈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어디 회사의 중역이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때의 꿈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이 노후에 오직 하나뿐인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공자한테 제자인 자공이 그 수많은 한문 중에서 한 글자를 마음속에 담으면 뭐가 좋을 것이냐 했더니 용서할 때 서자라고 했죠. 바로 용서하고 헤아리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관계를 잘 하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따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이웃하고의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삼라만상 세세 감사하라. 세상 만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 오프라 윈프리는 그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감사 일기를 쓴다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맑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 감사 일기를 쓰게 되면 마음속에 감사가 체질화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감사 일기를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감사 일기를 쓰면야 좋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 만사에 감사하겠다는 것, 이것만 마음속에 담아두면 되시겠습니다. 네 번째 사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해야 돼요.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참 귀찮습니다. 혼자서 편집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눈이 말이죠 좋지도 않은데 편집하고 다시 올리고 짜증나는 일이 많지만 그 일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하게 되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전부 다 즐거워서 하거나 행복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만사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까미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 황혼에 저물었을 때, 황혼에 갔을 때, 즉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뤘느냐를 가지고 심판받지 않고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를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사랑하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을 즐겨라 이거죠. 오늘을 즐겨라. 나이 들어서 가면은 나중이, 즉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흉한 생각이 아니더라도 오늘을 즐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유명한 어록이 나옵니다. 까르페 디엠, 이것이 뭡니까? 오늘을 즐겨라죠. 오늘을 즐겨라. 오늘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잊지 마시고 사신다면은 여러분들의 황혼은 아마도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고 오늘을 사세요 눈이 부시게 하고 외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탤런트 김혜자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TV에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가 조금 말이 길어서 저는 짧게 해가지고 오늘을 사세요 눈이 부시게 하고 외칩니다. 즉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을 즐기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눈부시게 살아가는 그런 노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9988이라는 말을 노후의 대명사처럼 사용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그것을 바꿔서 9988이라고 하지 않고 444444라고 4를 6글자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44는 사는 데까지 사시되,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100세까지 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44는 사랑하며 사시고, 마지막 44는 사람답게 사세요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444444 사는 데까지 사시되 사랑하며 사시고 사람답게 사시는 그런 노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